2025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인류가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금단의 영역을 대한민국이 마침내 돌파해낸 것입니다. 이는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들마저 추종을 불러일으킬 실로 가공할 만한 괴물급 한국 기술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각국 군사 수뇌부는 경악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 즉시 일본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중국은 전례 없는 침묵을 지켰으며 미국 백악관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한국으로 급파하라는 극비지령을 즉각 발동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위대한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저희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올해 58살인 저는 한때 미국 국방정보국 DIA에서 미사일 기술 분석 총괄이라는 중책을 맡아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위협의 부상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20년 이상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전 세계 국가들의 항공우주 기술 및 방위산업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력하는 연구 분야는 현대전의 가장 무서운 창인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과 이를 막아내기 위한 첨단 방어 시스템이라는 방패의 끊임없는 대결 양상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보고서 한 장이나 한마디는 펜타곤의 전략회의에서 주요한 농어로 인용되기도 했고 동맹국들의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때로는 냉철함을 넘어 냉소적이기까지 했던 저의 이성마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한 놀라운 사건에 대해 증언하려 합니다.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불과 2달 전인 지난 2025년 4월 초에 실제로 일어났던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전 세계의 군사기술 동향 보고서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단말기로 한 통의 긴급 정보 보고가 수신되었습니다. 발신지는 주한미군 정보부대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수십 페이지의 상세 보고서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M2 최종 성능 검증 단계에서 마하 15급 극초음속 가상 표적 요격의 완벽 성공이었습니다. 처음 그 문구를 읽었을 때 저는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하 15, 즉 음속의 15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전투기보다도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빠른 속도. 그리고 그것을 요격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허황된 시나리오라고 저는 치부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엄청난 속도와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 그리고 비행 중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열과 강력한 플라스마는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요격 미사일의 추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미합 중국조차 지난 수십 년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예산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초음속이라는 괴물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것도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마하 15급 표적을 완벽하게 요격해냈다고요. 이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오랜 동료이자 국방부 첨단연구 계획국 달파에서 수많은 비밀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마커스 펠에게 전화를 걸어 이 황당한 소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마커스는 제 말을 듣자마자 특유의 냉소적인 말투로 일축했습니다. 에단, 또 시작이군.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런 식의 성공 발표는 특히 개발 예산 심의 기간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밥 먹듯이 나오는 것 아닌가. 물론 한국의 방산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사실은 나도 인정하네. K9 자주포나 FA-40 전투기 같은 것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극초음속 요격 기술은 아직 신의 영역이라고. 아마도 아주 제한적인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반쪽짜리 성공이었거나 아니면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연구진의 희망사항이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을 걸세. 마커스의 분석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몇몇 국가들이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거나 혹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의 불완전한 성과를 마치 완성된 기술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던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해왔던 터라 이번 대한민국의 발표 역시 그런 종류의 과장된 해프닝이거나 혹은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정보 왜곡일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잊힐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실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는 이전에 그 어떤 임무보다도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에단 밀러 박사, CSIS의 모든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극비리에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여 LM2의 실체를 직접적이고 다각적으로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가감없이 국방부에 보고할 것. 명심하게. 만약 한국 측의 발표가 단 1%라도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은 물론 전 세계 군사력 균형에 있어 심대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사실 확인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 나아가 세계 안보의 미래가 걸린 엄청난 무게감을 지닌 첩보 작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운명적인 그리고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도 경이로운 경험으로 기록될 대한민국으로의 여정은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회의감을 아는 채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불과 2달 전에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바로 어제 일처럼,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중순의 어느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0시간 넘는 지루한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분명 강렬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화려하고 역동적이었고 공항에 도착해서 마주한 첨단 시설과 질서정연한 시스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한국이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냉정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눈부신 경제 성장과 현대적인 도시의 외양 속에 과연 인류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그것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해낼 만한 깊이 있는 저력이 정말로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제 오랜 경험에 따르면 군사기술, 특히 미사일 방어와 같은 극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는 단순히 단기간의 집중적인 투자나 경제력만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아니 때로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기초과학의 튼튼한 토대와 최고 수준의 공학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묵묵히 견뎌내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인내와 전략적인 투자가 절묘하게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지난한 과정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한국이 일부 주력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을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혹은 야심차게 발표했던 국산 무기의 초기 성능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논란을 빚었던 몇몇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10년, 20년도 더 된 과거의 이야기였고, 최근 몇 년간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눈부신 수출 실적은 저도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익히 접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요격 기술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정도만이 제한적인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그야말로 최첨단 중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서울 시내 중심계에 위치한 호텔로 향하는 방탄 차량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빌딩 숲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그림 같은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단순히 LM-2라는 미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기술적 성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숨겨진 잠재력과 그 명확한 한계를 동시에 가늠하는 저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복잡한 예감이 강하게 엄습해 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최소한의 짐만 풀어놓은 뒤 저는 곧바로 K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임태준 박사라는 인물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LM-2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고 간략하게 소개하며 다음 날 오전 카이다 본원에서 저와 미국 방부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단을 위한 상세 브리핑 세션을 마련했다고 정중하게 알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고 그것은 전화기 너머로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호텔 방에서 LM-2와 관련된 모든 공개된 자료들과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 그리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 동향에 대한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임태준 박사를 만나면 던질 그의 허를 찌를 만한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질문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제 역할은 결코 우호적인 관찰이나 단순한 기술 평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합 중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고, 만약 한국 측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 사소한 허점이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냉정하게 지적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 대사관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외곽에 위치한 카이다 본원으로 향했습니다. 카이다로 향하는 길은 전날 밤의 불면으로 인해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문을 통과한 후에도 여러 단계의 복잡하고 삼엄한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야 했고, 마침내 안내된 브리핑룸에는
이미 임태준 박사와 그의 핵심 연구 팀원들로 보이는 몇몇 인물들이 저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통화로 목소리만 들었던 임태준 박사는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단 있고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에서는 오랜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었을 법한 깊은 고뇌의 흔적과 함께 어떤 종류의 확고한 신념과 자부심 같은 것이 동시에 읽히는 듯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 내민 손을 맞잡았을 때 그의 악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는 어제 브리핑 자료에서 이름을 보았던 젊은 연구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배석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명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연.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LM2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첨단 유도무기 체계, 특히 킬 클리어 센서 시스템 개발을 총괄한 수석 연구원이라는 직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미국 방부 소속의 기술 고문단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과 필기구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예상대로 임태준 박사의 LM2 개발 배경과 그 철학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시작부터 현란한 기술적 수치나 자랑스러운 성공 사례들을 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의외로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지정학적 안보 현실과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자주국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절실한 이유에 대해 먼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밀러 박사님, 그리고 미국 방부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LMT는 단순히 또 하나의 신형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주방위 의지의 결정체이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준엄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복잡하고 위태롭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종류와 성능이 고도화되며 저희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실체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동맹국의 선의와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뼈아픈 자각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 진정한 국가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방어 능력만큼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갖추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LMT는 바로 그러한 절박함과 사명감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실함과 단호한 의지의 무게는 브리핑룸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상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서론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곧바로 준비해온 첫 번째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습니다. 임태준 박사님,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자주방위 의지와 그 절실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당위성이나 의지만으로 이 극도로 어려운 기술적 난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제 혹은 그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동체 주변에 수천 도에 달하는 고온의 플라스마층을 형성합니다. 이 플라스마는 마치 자연적인 스텔스 효과처럼 작용하여
기존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왜곡시켜 미사일 자체를 탐지하거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미군 역시 이 플라스마 간섭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연구 자원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 근본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은 LM2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민감한 기술적 허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LM2의 경이적인 성능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브리핑룸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고 모든 시선은 임태준 박사의 입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제 날카로운 질문에도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수연 박사에게 부드러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밀러 박사님의 질문은 매우 정확하고 본질적인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LM2의 눈과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킬 클리어 센서 시스템 및 교전 통제 알고리즘 개발을 총괄한 한수연 박사가 직접 상세하게 답변 드릴 것입니다. 한수연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발표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들려 있었고 그녀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는 순식간에 복잡하고도 정교한 3차원 센서 모델링 이미지와 함께 알아보기 힘든 수식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맑고 명료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학위 논문을 발표하는 노련한 학자처럼 보였습니다. 에단 밀러 박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 밀러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플라스마로 인한 레이더 탐지 제한 문제는 저희 LM2 개발 초기부터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했던 핵심 기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기존의 단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레이더 방식이나 혹은 단일 종류의 센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복잡한 기동을 하는 표적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탐지 및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LM2의 킬 클리어 시스템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X밴드와 K아밴드의 장점을 결합하여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이중대역 고성능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RISA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와 탐지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대전자전 능력과 클러터 제거 능력이 뛰어나 극심한 전파방해, 환경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표적을 식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라스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극저온 냉각 기술을 적용하여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감도를 극대화한 초정밀 중적외선 및 장적외선 센서,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을 동시에 커버하는 고해상도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통합한 다중 스펙트럼 센서 융합체계를 LM2 킬 클리어에 탑재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나타난 각 센서의 기술적 특징과 상호 보완적인 탐지 원리에 대해 마치 교과서를 읽듯 막힘없이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특히 제 귀를 사로잡았던 것은 플라스마의 영향으로 인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특정 고도와 속도 구간에서는 극저온 냉각 적외선 센서와
고해상도 전자광학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표적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열신호와 광학적 형상을 포착하여 추적을 이어가고, 이 모든 이종 센서들로부터 입력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여 오차 범위를 최소화한 정밀 3차원 표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해결책처럼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한 조각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수연 박사님, 다중센서 융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여러 선진국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기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진 센서들로부터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수신하고 그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보정하여 오차 없이 하나의 완벽한 표적 정보로 융합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생성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수십 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의 고도에서 초속수 킬로미터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로 움직이는 수 미터 크기의 작은 표적의 다음 순간 움직임을 0.000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여 최적의 요격 지점을 계산해 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센서의 성능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과 극도로 정교하고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미군의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조차도 바로 이 부분에서 여전히 상당한 기술적 한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이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에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약간의 도전적인 어조가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 박사는 제 날카로운 지적과 의구심 어린 시선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욱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내 보이기 직전에 노련한 승부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의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하드웨어적인 센서의 성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입니다. 저희 LM2 연구팀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는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AI 기반 실시간 반응형 교전, 통제 알고리즘, 코드명 RS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LM2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이 RS 시스템은 단순한 패턴 매칭이나 확률 기반의 예측을 넘어서 수십만 건 이상의 고도로 복잡한 가상교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심층 신경망 방식으로 학습하여 마치 인간의 직관과 경험처럼 극초음속 표적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변화나 예상치 못한 기만 기동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여 불과 0.601초,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최적의 요격 항로와 요격 타이밍을 스스로 계산해냅니다. 또한 만약 표적이 예상치 못한 급격한 회피 기동을 시도하여 초기 요격 지점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RS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킬 클리어의 잔여 기동 에너지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새로운 요격 지점을 재산출하고 다수의 보조 추진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마치 살아있는 매가 사냥감을 쫓듯 표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창조해낸 작품을 자랑스러워하는 예술가처럼 RS 시스템의 경이로운 능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는 LM2의 실제 표적 추적 및 요격 시뮬레이션 영상 일부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가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란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뱀처럼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왔지만 LM2의 가상 요격체는
마치 그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끈질기게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추적하여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시뮬레이션 영상이라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지만 그 화면 속에 담긴 기술적 정교함과 번개처럼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밑바탕에 깔린 혁신적인 알고리즘의 개념은 제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접해왔던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진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스크린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구현 가능하단 말인가? 만약 저 시뮬레이션이 단 10%라도 현실에 가깝다면 그것은 과학의 혁명적인 발전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이어진 연구시설 견학 시간 동안 저는 LM2의 또 다른 젊은 연구원인 이준호 씨와 잠시 동안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분야가 비록 LM2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만 개의 부품 중 아주 작은 부분, 즉 요격 미사일 동체의 내열 소재 개발에 관련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이처럼 위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바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아직 앳된 얼굴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진지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순수한 애국심과 과학자로서의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지난 몇 년간 연구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도 대부분 포기해야만 했고, 때로는 과연 이 멀고도 험난한 길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깊은 회의감과 좌절감에 빠질 때도 솔직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TV 뉴스 화면을 통해 거의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 소식과 그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과연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절박함과 책임감이 저희 모두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꾸밈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첨단 기술의 나열이나 차갑고 딱딱한 기계장치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하나가 된 뜨거운 심장들이 만들어내는 숭고한 사명감이었고 어떤 불가능과 절망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정신이었으며 자신들의 현재를 기꺼이 희생하여 다음 세대에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고자 하는 깊은 책임감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LMU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드웨어 구성품들을 직접 제 눈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축구장 절반만한 크기의 이동형 차량에 탑재된 거대한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의 정교한 안테나 배열 구조. 금방이라도 하늘을 향해 불을 뿜으며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위용을 자랑하는 수직 발사대의 굵직한 발사관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탑재될 예정이라는 요격 미사일의 실물 크기 모형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하고 완벽하게 제작되어 있었으며 그 기술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제가 최근에 시찰했던 미군의 최신 방어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요격 미사일의
가장 앞부분에 장착될 예정이라는 킬 클리어의 실물 모형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센티미터 남짓한 작은 원뿔형 동체였지만 그 표면에는 한수연 박사가 아침 브리핑에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다양한 종류의 초정밀 센서들이 마치 보석처럼 정교하게 박혀 있었고, 그 작은 공간 안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임태준 박사는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제 표정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킬 클리어 모형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아무리 상세한 이론적인 설명과 정교하게 제작된 전시용 구성품들을 직접 보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박사님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마지막 의문들이 남아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기술의 영역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밀러 박사님과 미국 방부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들을 위해 LM2가 실제 고난도의 표적을 상대로 요격하는 모든 과정을 남김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최종 성능 시연을 며칠 뒤에 저희 연구소 부속 서해안 시험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확실한 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LM2의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박사님의 모든 의문 또한 남김없이 풀리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는 강철과도 같은 단단한 확신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그리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강한 이끌림 같은 것이 꿈틀거리며 그 운명적인 진실의 순간을 하루빨리 직접 목격하고 싶다는 뜨거운 갈망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CSIS 및 미국 방부기술 고문단 일행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제공한 군용 수송 헬기에 탑승하여 서해안의 어느 한적한 해안가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부속가능 종합시험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서자마자 제 코끝을 스치는 것은 바다 내음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화약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펼쳐진 광활한 시험장에는 이미 LM2 발사 시스템 한 개, 포대가 마치 실전을 앞둔 용사처럼 위용을 드러내며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수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동형 통제타워 주변으로는 수백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연구원들과 군 관계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며칠 전 케아이다 본원에서 잠시 마주쳤던 대한민국 공군 방공관 제4령부 작전통제실장 김채원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30대 중반을 갓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군이었지만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하기 힘든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은 웬만한 백전노장의 지휘관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춰온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노련한 지휘자처럼 LM2 최종 성능 시연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일행은 김채원 소령의 안내를 받아 시험장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제타워 최상층의 특별 관람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스크린을 통해 LM2의 다기능 레이더가 탐지한 모든 공중 상황 정보와 요격 미사일의 비행 궤적, 그리고 표적과의 교전 과정 전체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카이다의 임태준 박사가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오늘 진행될 최종 성능 시연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흥분과 함께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오늘 저희가 진행할 LM2 최종 성능 시연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그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적어도 해수면을 스치듯 침투하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고성능 가상의 순항 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더욱더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고도 100km 이상의 상층 대기에서 마하 10을 훨씬 넘어서는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며 동시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만탄을 살포하여 요격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능력을 갖춘 북한의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저희 정보 분석팀은 이것을 KN-23 또는 KN-24의 최종 개량형과 거의 동일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 동일한 스펙을 모사한 고난도 탄도탄 가상 표적을 요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개의 극도로 위협적인 가상 표적은 거의 동시에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LM2의 방어 범위 안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저희 LM2 시스템이 가진 다표적 동시 교전 능력과 극한의 상황에서의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남김없이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임태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나 성능 검증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실제 전장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극도로 가혹하고도 위험천만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저 두 개의 아니 사실상 수십 개의 작은 표적들로 분리될지도 모르는 저 위협적인 가상 표적들을 LM2가 정말로 동시에 그리고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요격해낸다면 그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위대한 승리를 넘어서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역사의 길이 남을 새로운 장을 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리고 저 자리에 선 젊은 과학자들과 군인들은 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엄청난 도전을 정말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시스템 최종 점검 완료. LM2 발사 포대 교전 준비 완료. 시험 개시 5분 전. 타워의 스피커를 통해 김채원 소령의 긴장감 넘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시험장 전체에 저렁저렁 울려 퍼졌습니다. 통제타워 관람석 안의 모든 인원들은 일제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최종 점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에는 LM2 레이더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전술 데이터들이 복잡한 기호와 숫자, 그리고 3차원 그래픽의 형태로 쉴 새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 선명하게 표시된 디지털 카운트다운 시계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 가상 표적 발사 확인. 현재 예상 접근 속도 마하 10.25라는 다급한 보고와 함께 저 멀리 서쪽 해상 수평선 너머에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마치 유성처럼 섬광을 내며 무서운 속도로 저희가 있는 시험장을 향해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LM2의 강력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그 위협적인 표적을 포착했고 파노라마 스크린에는 표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 함께 LM2의 최적 요격 지점이 붉은색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목표 데이터 자동 장입 완료.
한수연 박사의 목소리가 관제용 헤드셋을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강한 결의 또한 함께 느껴졌습니다. 발사! 김채원 소령의 짧고도 단호한 명령과 동시에 LMT 발사대에서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과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첫 번째 요격 미사일 한 발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사 방식을 보건대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콜드 런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안전하게 사출된 요격 미사일은 공중에서 순식간에 목표 방향으로 자세를 제어하며 마치 한 마리의 성남매처럼 무서운 속도로 적어도 침투하는 가상의 순항 미사일 표적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제 눈은 본능적으로 파노라마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아군의 요격 미사일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적성 표적. 두 개의 빛점이 숨막히는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했고 마침내 하나의 빛으로 합쳐지는 바로 그 순간 제 귀에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은 완벽하게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상 표적 고도 대기권 재진입 확인. 현재 예상 낙하 속도 마하 12.8. 다수의 기만탄 살포 동시 감지.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한 보고가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파노라마 스크린에는 또 다른 거대한 붉은색 빗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처럼 무서운 속도로 시험장 중앙을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모사한 훨씬 더 위협적인 두 번째 가상 표적이었습니다. LM2 발사대에서 또다시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두 번째 요격 미사일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력으로 시커먼 밤하늘을 향해 맹렬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통제실 안의 긴장감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낙하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미세 기동을 하거나 다수의 기만탄을 함께 살포하여 요격 시스템의 센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 요격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인 채 파노라마 스크린의 작은 빛점들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한 번 하늘을 뒤흔드는 듯한 거대한 성광과 함께 두 번째 성공 메시지가 파노라마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 안은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도 짧았던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아주 작은 탄식을 시작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뜨거운 박수갈채가 마치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환호성을 질렀고 백전노장의 군인들조차 그간의 모든 긴장과 부담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려는 듯 서로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임태준 박사의 얼굴에는 깊고도 깊은 안도감과 함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자부심, 어린 미소가 잔잔한 호수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꿈을 꾸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마치 하얗게 백지장처럼 비어버린 듯 했고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그토록 확고하게 믿어왔던 저의 모든 전문 지식과 냉철한 경험, 그리고 서구 중심적인 기술적 편견들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인류 과학기술의 새로운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마침내 세계 미사일 방어 기술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K아이다 연구진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마련한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만찬 자리에서 저는 낮 동안의 엄청난 충격과 흥분이 차에 가시지 않은 채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과학기술에 대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은 존경심과 함께 어쩌면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던 우리 미국이 그동안 너무나 큰 기술적 오만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일종의 자괴감마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임태준 박사를 향해 저의 솔직한 심정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태준 박사님, 오늘 박사님과 박사님의 연구팀이 보여주신 LM2의 경이적인 성능은 제 평생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연구에 바쳐온 저에게도 실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도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솔직히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에 대해 상당한, 아니 매우 큰 의구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제 눈앞에서 펼쳐진 모든 광경들은 제 모든 기존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 완벽 그 자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LM2의 기술적 성능에 대해 그 어떤 의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순수한 인간적인 호기심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정신력과 어떤 리더십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군사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과 최고의 연구 인력을 총동원하고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이 위대한 업적을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토록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그것도 대부분을 순수 독자적인 기술과 역량만으로 이토록 눈부시게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대체 무엇인지 부디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진심 어린 질문에 임태준 박사는 잠시 창밖에 어둠이 내린 서해 바다를 말없이 바라보며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늘 이룬 위대한 성공의 기쁨 뒤에 가려진 지난 수십 년간 그와 그의 동료 연구원들이 겪었을 법한 수많은 고뇌와 역경의 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개발 과정의 모든 희로애락이 마치 용광로의 쇳물처럼 뜨겁게 녹아내려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에단 밀러 박사님, 만약 저희에게 다른 선택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쩌면 저희는 오늘과 같은 LM2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밀러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 단 한순간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듯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노골적이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안보 현실 속에서 저희는 과거 오랫동안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라는 튼튼한 우산 아래에서 일정 부분 안보를 의탁하며
평화를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국제 정세가 더욱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할수록 저희는 언제까지나 동맹국의 선의와 지원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자주방위 역량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저희 연구진 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밀러 박사님께서 보신 LM2 개발 프로젝트의 진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깊고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LM2의 개발 과정은 밀러 박사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연구개발 예산은 미국의 유사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아니 어쩌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연구 인력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결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전해야 했던 극초음속 요격 기술이라는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의 국가만이 제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 자료나 공개된 기술 데이터가 거의 전무한,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거의 맨 땅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밤낮 없이 숙식하며 수백 수천 번이 넘는 이론 계산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술적 난관과 예상치 못한 실패, 그리고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 무모하고 허황된 꿈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의 발목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연구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풍경과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고 뛰어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도,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 고통스러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책임감이 저희 모두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진솔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에 만찬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깊은 숙연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수연 박사도 촉촉이 젖은 눈가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당찼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희 LM2 연구팀은 처음부터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어설프게 따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앞선 기술들은 저희에게 많은 귀중한 영감과 교훈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안보 현실과 저희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제한된 연구개발 역량에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세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저희에게 주어진 부족한 연구 예산과 촉박한 개발 시간이라는 극한의 제약 조건이 오히려 저희 연구원들의 잠재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치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만드는 예기치 않은 기폭제가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밀러 박사님께서 극찬해 주신 LM2에 적용된 수많은 독창적인 핵심 기술들은 바로 그러한 극한의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처절한 창의성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산물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이 담긴 얼굴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속에서 값비싼 최첨단 연구 장비나 막대한 규모의 연구 개발비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어떤 강력하고도 숭고한 힘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불타는 사명감이었고, 눈앞에 놓인 그 어떠한 역경과 불가능에도 결코 무릎 꿇거나 좌절하지 않는 강인하고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신력이었으며, 자신들의 현재를 기꺼이 희생하여 다음 세대에게는 반드시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반드시 이 위대한 도전을 성공시켜내고야 말겠다는 굳건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LM2의 압도적인 최종 성능 시연 성공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과 그 무한한 잠재력을 똑똑히 각인시키는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요격 성공 직후 안흥종합시험센터의 이동형 통제타워 내부와 시험장 전체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거운 감격과 환희의 도가니였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백전노장의 군 관계자들조차 그동안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려는 듯 서로의 등을 힘껏 두드리며 아이처럼 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마하 15급으로 알려진 현존 최고 난도의 극초음속 가상 표적을 LM2가 불과 0.3초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도 무려 99.7%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이적인 정확도로 요격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험 성공이라는 기술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극초음속 공중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했음을 전 세계에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을 대한민국 스스로의 힘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한 국가의 위대한 탄생과 그 눈부신 도약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이것은 단순히 첨단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 것을 넘어선 불가능에 도전하여 마침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경이로운 창조 정신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날 이후 LM2의 성공 소식은 마치 강력한 전염병처럼 전 세계 모든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순식간에 장식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BBC, 르몽드, 슈피겔, 아사히 신문 등 유수의 국제 언론들은 앞다투어 대한민국 세계 미사일 방어의 역사를 새로 쓰다. LM2,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의 등장. 작은 거인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기술력,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다. 이와 같은 제목의 특집 기사들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적 성취에 대한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LM2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 전략적 함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주요 국가 정부들은 대한민국의 급부상한 국방과학 기술력에 대한 심층적인 재평가와 함께 자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 위한 긴급 안보회의를 연일 소집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와 제출한 CSIS 특별 보고서, 대한민국의 LM2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다. 미사일 방어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재정립의 필요성은 미국 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취해와 LM2의 기술 이전 가능성 및 한미 공동개발, 나아가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LM2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까지 매우 진지하고도 구체적으로 타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뜨거운 관심과 평가는 곧바로 대한민국 내부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LM2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라는 엄청난 국가적 자긍심과 뜨거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침체되었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에는 새로운 영웅들이 탄생했고 임태준 박사와 한수연 박사, 이준호 연구원과 같은 젊은 과학자들의 성공 신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에게 무한한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 전국적으로 이공계 대학 진학 열풍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타오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LM2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정부가 당초 설정했던 방산 수출 목표액을 훨씬 뛰어넘는 실질적인 계약 성과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연이어 답지하기 시작했고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 세계 4강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으로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임태준 박사와 한수연 박사, 이준호 연구원, 그리고 그날의 영웅이었던 김채원 소령을 비롯한 LM2 개발 주역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깊은 감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성공에 결코 자만하거나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이미 LM2의 성공을 발판 삼아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요격 시스템 가칭 LM2Y의 개발이라는 더 높은 꿈과 도전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개발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은 물론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책임 있는 선진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포부와 뜨거운 열정 앞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과거 제가 가지고 있던 낡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단 밀러의 이번 대한민국 방문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충격과 동시에 가장 깊은 깨달음을 안겨준 그야말로 제 가치관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운명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은 단순히 그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이나 막강한 경제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불가능과 절망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쳐 기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국민성,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를 기꺼이 희생하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자 하는 숭고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사랑. 바로 이러한 위대한 정신적 가치들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M2의 성공 신화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국가가 앞으로 써내려갈 훨씬 더 장엄하고도 눈부신 역사, 그 위대한 서사시에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로 불렸던 코리아의 시간은 이미 도래했으며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도도하고도 거침없는 전진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가슴 벅차고도 경이로운 이야기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나마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뜨겁고도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해드렸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하고도 눈부신 미래, 그리고 그 위대한 미래를 바로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우리 모두의 값지고도 빛나는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깊은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이 채널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꾹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욱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도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동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가슴 깊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놀랍고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들만을 엄선하여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